자, 4주차 빅데이터 정리하기입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음, 자, 일단 이 부분은 좀 많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이제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정의,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를 관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각 항목과 그다음에 속성의 값을 꼼꼼히 관찰할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요약 통계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중에 뭐냐면 뭐 숲은 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통계값이 뭐냐면은 이 밑에 나와 있는 통계 지표의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중심 파악에 관련된 내용이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분산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각화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주요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에 이런 방법들을 보완적이면서 순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박스 플롯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상자 수렴이라고 돼 있는데 자, 전체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의 개수를 동일하게 4등분하는 위치값을 연결한 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뭐 Q1이 뭐고 그다음에 Q2는 뭐고 Q3 Q4 이게 이제 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1은 25%가 되는 위치값, Q2는 중앙값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Q2가 되고 Q1이 여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어떻게 돼요? 50%가 되는 위치값이죠. Q3는 75%가 되는 위치값, Q4는 100%가 되는 위치값. 자, 그러니까 Q4는 또 뭐가 될까요?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상자 박스 플롯 상자 수렴 상자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분포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좀 많이 넘어가 볼게요. 많이 넘어가고 자, 여기 상관관계는 그 데이터와 데이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요거를 이제 수치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어슨의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그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와 그 상관계수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있죠. 그래서 양수일 때는 두 데이터가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양의 상관관계고요. 그다음에 음의 상관관계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관계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상관관계가 없으면은 이렇게 막 찍혀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와서 이제 그 요즘에 그 중요한 메가 트렌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스마트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뭐로 간다? 빅데이터로 간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좀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빅데이터라는 거는 일단 데이터의 양이 많아. 그다음에 뭐 데이터의 형태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분석해서 또 인공지능의 역할 이런 걸 분석하는데 인공지능이 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까지 묶어서 빅데이터에 이제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데이터이즘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데이터이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데이터를 숭배하게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또 이 데이터이즘이 되는 거죠. 인간의 판단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빅데이터가. 예. 빅데이터가 인간 판단에 중요한 원천이 되고 그 인간이 데이터를 숭배하는 현상이 예, 데이터이즘이죠. 주로 이제 뭐 금융권이라던가 뭐 마케팅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또 뭐 주식시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스포츠 예, 이런 데서 전부 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뭐 미래를 예측하고 연봉을 계산하고 이렇게 많이들 하죠. 네, 그런 거를 우리는 데이터이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데이터의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 데이터 변화의 배경이 뭐냐면은, 예, 이 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정보화 시대라는 거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 그리고 현재까지라는 거예요. 자, 20세기 후반이라고 한다면은 1990년도 후반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20세기 초반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2010년도, 그리고 지금, 예. 자, 그리고 이제 요때는 예, 데이터가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자, 정보화 시대의 특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당연히 컴퓨터, 그 다음에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하죠.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빅데이터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접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굉장히 방대해졌다. 예, 그래서 빅데이터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현대사회 빅데이터의 특징,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될 거는 요게 5개의 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가치. 자, 이런 것들을, 앞에 영어 글자가 이제 V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5개의 부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비트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단위가 이제 비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비트가 컴퓨터에서 전기가 들어온 상태는 1이고, 그다음에 전기가 꺼진 상태를 우리는 0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비트 0이냐 1이냐 이 상태를 이용해서 컴퓨터 내부에서 이 자료를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 입력을 하는 곳에 예, 2가지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x라는 값이 있고 여기 이제 y라는 값이 있어요. x라는 값이 있고 y라는 값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예, 2개의 입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2가지가 있어요. 0이냐 1이냐 2가지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x인 경우, y인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 조합이 나와요. x가 1, 1, 그 다음에 0, 0, 그 다음에 y는 1, 0, 1, 0 이런 4가지 조합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AND의 형태로 어, 그 X와 Y를 입력을 받았을 때, 전기가 들어왔을 때, 또는 전기가 입력되지 않았을 때, X와 Y를 AND의 형태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OR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NOT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XOR, 이거는 이제 Exclusive O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 not X예요. 그러니까, not X니까 어떻게 돼요? X의 반대라는 뜻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X가 1이 입력될 경우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반대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X가 1이 입력되면은 여기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Y가 0, 0으로 입력되니까, X가 0, 0으로 입력되니까 반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1, 1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not은 뭐냐면은, not은 이거는 반대다. 반대로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AND 같은 경우에는
예, 두 개가 다 1일 경우에만 1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여기는 두 개 다 1일 경우에만 예,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뭐가 돼가? 예,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어, 자,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공부했던 거 그거를 좀 보면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가 이제 뭐를 배웠었냐면은 어, 그 전기회로를 배웠었죠. 예, 전기회로를 어떻게 배웠었냐면 예, 직렬과 병렬의 개념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직렬과 병렬을 가지고 요거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x and y라고 한다면은 이 전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는 거죠. 여기가 x가 되고 여기 y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and로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직렬이에요. 예, and는 예, 이거는 직렬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회로가 여기가 연결이 되고 여기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연결이 되는 1인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는 연결이 되고 여기는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직렬인, 즉 AND 상태일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스위치가 다 연결이 되어야만이 예, 전기가 연결이 되는 1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가 1이고 Y가 1인 경우에만 예, 1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기가 연결이 되지 않은 0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0, 0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X가 0이고 Y가 0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는 연결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오화는 병렬이에요. 여기는 병렬이에요. 병렬. 병렬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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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전구가 불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도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라고 표현하고 여기가 이제 Y라고 표현한다면 자, 여기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두 개 중에 한 군데만 연결이 되면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X, Y 둘 중에 하나만 연결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0을 보세요. 이 0은 뭐죠? 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도 여기 이제 X도 이렇게 스위치가 끊어져 있어야 되고 Y도 스위치가 끊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 X가 Y가 둘 다 0인 경우에는 예,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반면에 직렬은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1이 돼서 연결이 되고 Y도 1이 돼서 연결이 되는 이 상태야지 여기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예, 둘 다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불이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X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불 들어오죠. Y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불 들어오죠. X가 연결되고 Y가 연결되면 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xclusive Y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만 보세요. 여기 특징 하나 있습니다. 1일 경우에 0이에요. 그 다음에 00일 경우에 0이에요. 그러니까 이 X하고 Y의 값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0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1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X하고 Y를 AND로 연결할 때, OR로 연결할 때, NOT으로 연결할 때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 내용이 그 프리클래스 영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네,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아까 비트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예, 비트. 자, 비트가 8개가 모이면은
예, 바이트라는 예, 단위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 파일의 저장 용량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바이트가 1000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게 뭐가 되냐면은 킬로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 킬로바이트. 여기서 킬로라는 의미가 예, 킬로라는 의미가 이거는 얼마야? 1000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킬로바이트 1000개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1킬로바이트 1000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때는 예, 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만이 되는 거죠. 100만. 자, 그럼 이 메가바이트에 1000개가 있으면 또 뭐가 될까요? 예, 기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 기가바이트에 1000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테라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요새 그 외장형 하드디스크, 뭐 4테라, 5테라, 2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테라가 여기서 말하는 2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의 특징은 뭐가 되는 거죠? 킬로에서 메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곱하기 1000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메가에서 킬로로 넘어가는 거는 곱하기 1000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기가에서 테라로 넘어간 거는 예, 곱하기 1000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것도 한번 뭐 시험 문제 나오려면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외장형 하드디스크라던가 여러분의 컴퓨터의 메모리 그런 거를 이제 그 봤을 때에 요 정도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예, 시험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으면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영상 강의에 나왔던 내용 위주로 시험 공부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꼭 시험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